안녕하세요, 핑문스트입니다.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일정인 3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각 팀마다 필요한 승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독한 실내축구는 거의 보기 힘들 것이며 지난 1, 2라운드 때보다 더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 대표팀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는 같이 지켜보시죠.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니아와 카타르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이제 3위 자리를 노려야 하는데 카타르는 직전 캐나다전 6대0 대패로 득실 마진이 -6이 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보스니아도 현재 득실차가 -3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여지가 있고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서로 승점을 나눠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보스니아는 지난 1, 2라운드에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지만 오늘 경기에선 공격적인 전술 운영으로 다득점을 노려하는 상황에 역시 베테랑 에딘 제코의 활약이 중요해 보이는데 물론 전성기에서 한참 내려온 선수이긴 하나 여전히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이죠. 또한 보스니아 특유의 피지컬과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는 카타르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카타르는 직전 캐나다전 역시 아피프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술을 준비한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6대0 대패를 기록했고 경기 초반부터 캐나다의 거센 압박에 볼을 3초 이상 갖고 있기도 힘든 경기였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유망한 득점 찬스를 끌었던 레프트백과 이미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 상대 미드필더 발목을 담궈버린 카타르의 주전 미드필더는 이번 경기 징계로 결정합니다. 카타르가 지난 아시안컵 우승팀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 분석에서도 얘기했듯 로페테기 감독의 카타르는 그냥 월드컵 수준 미달의 팀입니다. 아마 지금 키라소, 카보베르데, 아이티 같은 팀들을 만나도 똑같이 질 수준으로 보여요. 보스니아가 이번 본선 두 번의 득점이 모두 세트피스 상황 나온 득점으로 필드골이 아직 없는데 그 아쉬움을 오늘 경기에서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보스니아의 승리와 두 팀에게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경기라는 점에서 2.5 오버 역시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캐나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B조의 1위 결정전인데 캐나다 입장에선 직전 경기 대승을 기록하며 득실 마진이 +6으로 크게 앞서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골득실로 인해 조 1위 진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스위스는 직전 보스니아전 결과적으로 4대1 대승을 기록하긴 했으나 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전까지 사실 보스니아의 수비벽에 막혀 굉장히 답답한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야킹 감독의 철저한 계산으로 좋은 타이밍에 교체를 해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하게 했지만요. 캐나다는 직전 카타르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6대0 대승을 기록했고 조너선 데이비드의 해트트릭이 있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던 경기였던 것이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스마일 코네가 끔찍한 발목골절 부상을 당했고 이번 월드컵을 넘어 다음 시즌 클럽팀 일정까지 차질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마일 코네가 직전 시즌 사스올로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으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 부상은 더더욱 안타깝죠. 저는 이번 월드컵 이스마일 코네를 제시마치 감독 전설의 핵심급 선수로 봤었기 때문에 캐나다에게 있어 앞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코네의 대체 자원인 나탕 살리바가 교체로 들어와 직접 프리킥 득점과 데이비드의 해트트릭을 어시스트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멋진 직접 프리킥 득점 이후 손으로 코네의 등번호인 숫자 8을 만들고 코네 유니폼을 들고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장면은 꽤나 감동적이었는데 현재 캐나다의 좋은 기세가 끊기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스위스가 캐나다의 강한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에 얼마만큼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스위스는 지난 1, 2라운드에서 캐나다 정도의 강한 압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체감이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코네의 안타까운 부상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캐나다는 충분히 이변 혹은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기에 역배당을 받은 캐나다의 승리를 도전하는 것도 좋아 보이며 추천픽은 캐나다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모로코 아이티의 경기입니다. 현재 C조에서 1위를 하게 될 경우 일모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2위를 하게 될 경우 네덜란드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팀 모두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이지만 그래도 한 팀을 고르자면 더 피하고 싶은 팀은 네덜란드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C조 2위인 모로코는 1위 브라질과 승점이 같지만 득실 마진에서 2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조 최약체인 아이티를 상대로 가능한 다득점을 노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티는 3위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대 0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지막 3라운드 큰 이변이 있었던 대표적인 경기를 떠올려보자면 튀니지에게 패배한 프랑스와 카메룬에게 패배한 브라질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 모로코와 다른 점이라면 프랑스와 브라질 모두 16강을 확정 짓고 로테이션했다는 경기였다는 점으로 동기부여 면에서 차이가 크죠. 때문에 이미 탈락이 100% 확정이 된 아이티의 동기부여는 52년 만에 월드컵에서 역대 최초의 본선 승리를 노리면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느냐인데 모로코로서는 사실 이 경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토너먼트 진출권을 거의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이번 경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는 지난 1라운드 경기를 보면 만약 실리축구
모로코가 아닌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자신들의 빌드업 축구가 통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이미 탈락까지 확정된 마당에 자신들의 축구를 다시 한번 시도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럴 경우 저는 모로코에겐 좋은 먹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에 모로코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며, 고배당 폴드행 그 이상의 핸디캡 승리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가 1라운드 IT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얻었고, 직전 2라운드 모로코를 상대로 접전 끝에 1대0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 득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었기에 이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의 1차적인 목표는 최소 실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바탕이 되어야 그 이상의 결과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브라질로선 같은 조 모로코가 IT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선 경기 분석에서도 얘기했듯 조 2위로 내려갈 경우 32강부터 네덜란드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브라질 역시 1위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스티브 클라크 감독의 스코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모로코전과 마찬가지로 실리적인 전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난 경기와 약간의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있다면, 지난 모로코전에선 브라임 디아즈와 하키미를 막기 위해 로버트슨과 티아니를 같은 측면에 배치했던 스코틀랜드였다면, 오늘은 티아니 대신 게넌두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요. 특히 이쪽 라인에서 하피냐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브라질은 풀백의 공격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게넌두크가 지난 경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경기를 예상해보면 스코틀랜드는 만약 이 경기 선제 실점을 기록한다고 해도 플랜 A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의 공격은 비니시우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수비 방향을 잡기에도 편한 경기가 될 거예요. 큰 변수가 없다면 영의 균형이 깨지는데 꽤나 오래 유지가 될 경기로 보이기에 저는 저득점 경기를 예상해보며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체코와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체코의 지난 1라운드 경기를 보면 멕시코시티의 고지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 다시 고지대 경기장으로 돌아온 체코가 과연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체코로서 이번 경기 다행이라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는 순위를 매길 때 승점 다음으로 골득실이 아닌 승자승을 따지며, 마지막 라운드에서 멕시코가 패배할 경우 한국과 승점이 같아질 수 있지만 승자승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A조 1위가 확정되었다는 점이며, 32강부터 시작하는 이번 월드컵이기에 멕시코가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경기 멕시코의 수도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에서 멕시코로서도 이 경기 승리를 향한 동기부여는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32강을 대비하기 위해 핵심급 선수들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좋겠죠. 체코가 피지컬을 앞세운 성 굵은 축구가 멕시코를 상대로 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의 스타일이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죽이는 방향으로 실리적인 전술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마음이 급한 체코의 심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체코의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패트릭 슈커의 폼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며, 부상으로 지난 시즌을 거의 통으로 날린 흘로잭 역시 이번 대회 기대하기 힘든 폼이죠. 그나마 지난 시즌 리옹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파밀 슐츠가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177cm의 단신이기에 체코의 전수색과 그렇게 맞다고 볼 순 없으며, 무엇보다 이 선수 직전 남아공전에서 경기 막판 어처구니 없는 핸드볼로 PK를 허용한 선수이죠. 결론을 내보면 멕시코가 비록 A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태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예상이 되지만, 이 경기는 멕시코시티에서 펼쳐지는 경기이며 마음 급한 체코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려다 역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생각해봅니다.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여지기에 오버로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남아공과 대한민국의 경기입니다. 남아공은 직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PK 동점골로 32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우긴 했지만, 모코에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하게 된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남아공 경기를 보면 모코에나가 빌드업 선황뿐만 아니라 공수양면으로 활약하는 핵심급 선수라는 점에서 출혈이 상당히 큰 남아공입니다. 한국은 직전 멕시코전 김승규 골키퍼의 실책으로 허무하게 패배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3라운드 경기에서 조 최약체인 남아공을 만난다는 점에서 32강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또한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적으로는 남아공보다 훨씬 편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 경기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남아공은 더 이상 지난 1, 2라운드에서 보여주었던 실리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한국에게 많은 공격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경기로 보이는데, 이번 대회 폼이 아주 좋아 보이는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을 보면 시원한 우리의 승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경기라는 점에서 한국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후배당 폴더의 핸디캡 승리까지 가져와 볼 생각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은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